네, 안녕하세요. 리치면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월 6일 목요일이죠. 자, 1월 달도 다가고 이제 2월 달 또 새롭게 지금 영업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갭 상승 패턴, 어떤 갭에 대한 패턴을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좀 동일한 내용, 약간은 또 갭하락이라는 또 다른 패턴이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 자, 그런 패턴이 갭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졌죠.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급등락이 많이 연출되고요. 또 낙폭이 미국 시장이 이제 16,000포인트가 깨지면서 하루에 급락하는 한 300포인트도 급락하는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죠. 그래서 국내 시장, 물론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라고 하는 패턴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 갭 상승, 갭 하락. 근데 요즘에는 갭 상승은 아니죠. 갭 하락에 의한 시장 패턴, 이런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갭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데 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장중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큰 수익을 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갭하고도,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하고도 장중에 큰 변동성을 주게 되면 변동성을 이용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갭이 발생을 하면 오버나잇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유리하죠. 오버나잇을 즐겨하는 투자자분들은 갭으로 인해서 2포인트나 3포인트, 심하게는 한 4포인트까지도 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만, 그러면 갭 출발하는 순간 3포인트, 4포인트 이런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시장의 모습은 갭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어떤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고 있다. 근데 시장의 구간이 다 패턴이 있어요. 또 갭이 없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또 횡보장세에서는 갭을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5일선이 꺾이거나 5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하거나 하면 갭이 많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메이저들, 시장의 세력들이 주로 움직이는 어떤 세력에 의한 어떤 조작, 세력의 어떤 인위적인 갭,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갭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갭을 아침 출발할 때 갭을 만드는 것은 메이저들의 어떤 몫이다. 그들만의 어떤 수익 챙기기의 어떤 액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 동시호가 때 이제 주로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선물 지수 예상 체결 가격을 보면 갭 하락 또는 갭 상, 이제 지수가 이렇게 들어오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렇게 좀 들어오죠. 그러고 보면 또 현물하고 또 오차가 생깁니다. 현물 쪽에서는 플러스가 들어오는데 선물 쪽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들어온다지. 어느 걸 믿고서 시장 대응을 해볼까? 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근데 주로 이제 메이저들이 갭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대형 종목들,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 지수 종목을 가지고 갭을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8시 한 55분이나 9시 사이, 한 5분 사이에 이제 정상적인 지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예상치 결과에 의해서 갭이 확보되고 갭을 확보하는 메이저들의 액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갭 뭐 중요합니다. 갭 상승, 갭 하락, 오버나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더욱 중요합니다. 오버나이트를 내가 어떻게 해서 매수 오버나이트를 하느냐, 매도 오버나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갭을 얼마큼 크게 잘 먹을 수 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오버나이트를 거꾸로 하게 되면, 그죠? 하방을 예상하고서 매도 포지션을 오버나이트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갭 상승 출발했다. 그런 거에 데미지가 크겠죠. 그래서 오버나이트는 그렇게 즐겨하는, 확신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 트레이딩만으로도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를 수익을 계속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에 의한 그런 전략이 더 좋겠다. 근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갭이 발생한 날은 과연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갭 상승, 이번 시간엔 개발학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발학 쪽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 최근에 이제 시장을 한번 잠깐 읊어보죠. 자, 1월 27일, 뭐, 지금 2월 달인데 말이죠. 1월 27일 날도 보시면 그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출발이 어떻습니까? 갭 하락이죠. 자, 갭 하락했는데 오버나이트 매도하신 투자자분들은 이 갭 하락으로 인해서 아침부터 아주 짭짤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죠. 근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아침부터 갭 하락 출발시켜 놓고 어떻습니까? 시장이 장중 내내 횡보성 흐름이에요. 횡보성 흐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얼마나 1포인트를 챙겨서 먹느냐, 뭐 2포인트를 챙겨서 먹느냐, 상당히 이제 매매 어려운 장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갭 하락이나 갭 상승 이런 부분이 출발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데이 트레이딩 하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좀 재미없는 장세, 그런 장세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월 27일 날 월요일 날 시황 차트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시스템 차트를 제가 만들어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레드 존은 이제 매수 대응을 하는 구간이고요. 블루 존은 이제 매도 대응을 하는 구간입니다. 중간 지표도 보시면은 이제 11시 한 30분부터는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계속 진행이 되죠. 레드 존은 뭐 상방에 의한 눌림을 주면서도 또 상방을 가고요. 눌림을 주면서도 상방을 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줘. 맨 아래 지표도 보시면, 그죠? 하나의 이제 굵은 선이 지표로서 지금 표시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10시 한 20분 이후에 계속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 보여주죠. 자, 1월 27일 지난 뭐 1월 말경이었었는데요. 1월 말경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그런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약간의 이제 반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좋은 흐름은 나오진 않았죠. 자, 1월 28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황을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패턴은 늘 반복돼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내가 어디에서 매수 진입을 하고요, 어디에서 매도 진입을 하는가, 그한 어떤 능수능란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28일 같은 경우도 갭 하락이 살짝 출발했는데요. 뭐 큰 폭의 갭 하락은 아니지만 시장이 갭 하락 주고 어때요? 우상향의 모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이런 날이 좀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의 패턴을 보면 갭 하락 주고 뭐 계속 약세로 가는 장세, 또 갭 하락 주고 이어지는 또 반등세,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갭 하락 주고 이런 날은 거의 그 시장의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습니다. 갭 하락 주고 시장이 우상향으로 하는데 그 갭 하락 주고 우상향 갈 때
러닝 스텝으로 빨리 달리는 그런 우상향 패턴이 있고요. 슬로우 러닝 스텝. 이건 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툭 치다가 밀리고 툭 치다 밀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툭 치다 밀리고 한다는 것은 눌림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눌림을 많이 주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물론 수급 관계라든지 외국인의 동향에 의해서 우리가 장세에 대한 부분 매수 방향, 그래서 초지일관 매수 방향 맞아 떨어지면 이제 좋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1월 28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지루했습니다. 밴드 폭도 좀 작고요. 그래서 우상향의 흐름은 나왔지만, 개발학적 우상향 흐름은 나왔지만, 우상향 진행되는 동안 굉장히 진폭이 작은, 진폭이 얕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흐름의 장세가 진행이 됐죠. 1월 29일 날 한번 보시죠. 자, 1월 29일 날. 그러니까 1월 이제 마지막 날이 되겠죠. 구정 연휴 들어가기 전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월말 결산할 수 있는 윈도우 드레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갭상승을 출발했죠. 자, 보세요. 갭상승 출발했는데 이 검은색 라인이 뭡니까? 시초가 라인이에요. 대개 갭상승을 출발하면 갭상승 출발하고 시장이 그대로 하방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초가 라인을 제가 잘 보자. 시초가 라인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초가 라인을 깨지 않고 최소한 9시에서 10시 1시간 정도의 선물 패턴이 거래 패턴이 시세의 어떤 패턴이 시초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메이저가 지켜주는 거예요. 시세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도 시초가 라인 9시 한 30분, 40분경에 시초가 라인에 부딪혔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그런 시세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종가가 고가가 되는 254.50포인트, 종가가 고가가 되는 양봉의 패턴으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1월 29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에 의한 어떤 기관의 현물 매수 시세 지수 관리 이런 형태로 시장이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감각이 생겨요. 아, 오늘은 기관이 지수 관리를 했구나. 지수 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은 시세가 약세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깁니다. 물론 수급 관계도 보고요. 수급에서 진정하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현물 수급이 들어왔느냐, 어떠한 그 선물 수급이 들어왔느냐, 콜옵션 쪽에 순매수가 들어왔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1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양봉으로 끝나고 시세가 막 갈 것 같지만은 이건 하나의 주가 관리, 지수 관리의 수준,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정 연휴 들어가기 전에 구정 연휴가 마감이 되면 그 첫 영업거래라든지 2월달 장세는 약세 가능성도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29일의 그런 장세였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그런 예상을 좀 했습니다. 아, 이거 지수 관리하는 거다. 2월 초에는 분명히 한 방 나올 것이다. 약세 흐름이 한 방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2월 장세 들어서, 그죠? 월, 화, 수, 목 지금 4일째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일선 아래에서 계속 약세 흐름을 보여줬죠. 예, 그래서 1월 19일 날 꼭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런 패턴 항상 월말이면 말이죠. 그러니까는 말일이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큰 달, 작은 달이 있는데 말일까지 어떤 말일 끝나기 전에 한 4일이나 5일 수준의 동향을 잘 보시면은, 특히 기관의 동향, 투신 쪽이나 어떤 금융투자 쪽의 동향을 잘 보시면 지수 관리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 지수 관리가 성공적으로 마감이 되면
물론 지수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물 관리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물을 관리해야 펀드 수익률 관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월말에 현물 펀드 관리, 지수 관리하는 모습 보이면 그 다음 달 월 초로 넘어가면 약세 흐름이 통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물론 100% 맞는 얘기일까요? 뭐 100%라는 것은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지수 관리와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면 항상 월 말이면은 그런 패턴을 집중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어떤 그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월 3일. 자, 보세요. 이제 구정 연휴가 마감이 되고 영업이 이제 2월 달 첫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254.50이 전날에, 그죠? 전 영업 거래일에 종가였었는데 개발학 출발했죠? 자, 1월 29일 날은 어땠어요? 갭상승 출발하고 시세를 계속 올렸어요. 올리면서 이제 고가가 종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관리한다고 했죠. 자, 이제 지수 관리에 손을 놨습니다. 손을 놓으니까 어때요? 이날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그야말로 이제 쭉 시장이 약세 흐름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장이 주도가 됩니다. 자, 월말 기준은 뭡니까? 기관화 장세가 많이 지수 관리를 하고요. 또 월말이 끝나고 월 초로 넘어가면 외국인의 포지션을 잘 봐라.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집중적인 매매 전략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월 3일 보면은 요 검은 라인이 시초가 라인이라고 했죠. 제가. 자, 시초가를 보세요. 시초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초가를 1시간 정도 시초가에서 줄타기. 말하자면 이제 외줄타기를 하고 있죠. 외줄타기를 하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9시 한 50분쯤에 시장이 탁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제 상당폭 떨어지는 250포인트도 붕괴를 해버리는 249.95 저점을 찍는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개발하겠지만은 시초가 못 지키면 약세입니다. 개발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그냥 매도를 친 거예요. 예? 메이저가 매도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쳤기 때문에 오늘은 계속 매도를 칠 것이다 라고 복선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존은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드존은 매수 대응을 하면 됩니다. 물론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레드존이 약하게 발생을 해서 과연 이 구간에서 얼마나 수익이 날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변동성이죠. 그러나 앞쪽에서 크게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후반전에서는 사실 시장의 패턴이 하고도 L자형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L자형. L자 아시죠? 떨어질 때 한번 왕창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횡보성 흐름이 나오는 거. L자형 패턴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물지수 2월 3일 날 L자형 패턴이 이제 나온 거죠. L자형 패턴이 대개 나오면은 수급 동향에서 이런 것과 매칭이 돼요. 이제 시장이 약세로 가면 상승하는 종목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당연히. 상승 종목 수가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900개 되는 그 종목 중에 코스피요. 한 뭐 200개나 150개까지 떨어졌다. 과연 그럼 그 200이나 150개가 지금 상승 종목수 많이 적은 양의 어떤 수량의 상승 종목수인데 과연 거기서 더 바닥을 칠 것인가? 삼성전자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시장이 더 떨어질까? 이런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L자형 패턴도 이제 장중에 수급으로다가 분석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월 3일 그렇죠? 2월 4일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아침에 이제 여기 시초가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패턴 많이 나옵니다. 그림을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시장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시초가 주고 밀렸어요. 근데 바운딩 할 때가 있어요.
바운딩 할 때 시초가를 건드리거나 시초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재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런 부분이 맥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1월 29일 날 패턴을 말씀을 드렸죠. 갭상승 주고 시초가를 지키면서 건드렸는데 지켰어요. 건드리고 지키니까 다시 또 우상향으로 계속 상방향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했죠. 이건 전형적으로 거꾸로 형태입니다. 개발학 주고 시초가 밀리고 다시 바운딩 될 때 시초가를 건드렸으나 시초가를 돌파를 못하면 재반락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재반락이 나온다. 그때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의 동향을 딱 포착을 하시면 오늘은 시초가 아침에 건드렸는데 여기를 시초가를 돌파를 주지 못하는구나. 이건 재반락으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패턴에서 이제 우하향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2월 4일 날 245.25. 자, 245포인트까지 제가 하방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구정 전인가요? 그때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를, 시장은 하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의 2월 4일 시장의 패턴이 진행이 됐죠. 2월 5일 날, 자, 2월 5일 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갭상승했죠? 갭상승 출발. 여러분들, 갭상승 출발 자리도 말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갭상승할 때, 출발할 때, 5일선을 타고 있는 지수 흐름에서 갭상승 출발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향으로, 상방으로,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시장이 5일선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갭상승 출발했다. 그럼 부딪히겠습니까? 안 부딪히겠습니까? 어디에요? 저항 라인에. 머리 위에는 헤딩할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현재 위치가, 시장의 포지션이, 지수의 포지션이 5일선 아래에 있느냐 5일선 위에 있느냐, 그것을 기준 잡고요. 5일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5일선 위에서의 갭상승 출발은 더 강한 장세에 될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5일선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지수 포지션이 갭상승 출발하면 5일선에 헤딩하면서 되밀리는, 말하자면 아침에 강세 주고 전강 후약되는 그런 패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5일 어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갭상 출발했습니다. 왜 갭상 출발했을까요? 왜? 새벽에 마감 미국 증시가 또 뭐 100포인트 반등을 주었다. 이날 이제 72포인트 이제 다우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런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국내 시장 출발이 갭상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갭상 출발하고요. 거의 그 갭상 출발한 시초가 라인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항상 시초가 라인은 어떤 매매 기준의 핵심이고요. 시장의 흐름의 기준을 잡아내는 핵심인데, 이렇게 갭상 출발하면 또 전일 종가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전일 종가 라인을 지키느냐, 전일 종가 라인을 못 지키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 패턴에서도 보시면 전일 종가 라인을 지키고, 그죠? 한번 흐름 주고요. 지키고 다시 바운딩 돼서 거의 시초가 라인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블루존이 더 우세하죠. 레드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블루존은 매도 대응, 레드존은 매수 대응, 이렇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어떤 시황,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시장은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기준이 뭐냐, 뭐 테크니컬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잡으시든지, 또는 수급에 대한 부분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잡으면 죽지 않아요. 매매하시면서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두 가지 기준을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준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매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어제는 A라는 기준을 잡고
오늘은 B라는 기준을 잡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엇박자를 탈 수가 있죠. 엇박자 타면 매매가 리듬을 잘 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엇박자를 피하기 위한 것이 뭐냐? 기준을 하나만 잡고 절대적인 원칙을 세우고 믿음을 갖고 원칙과 믿음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선물 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갭입니다. 갭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수익을 정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장중 데이 트레이딩 형식의 어떤 강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학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갭이 발생한 이후에 장중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갭 하락, 자, 요약을 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죠. 갭 하락이 왜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이제 미국 시장 궁금하죠. 유럽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급락했다. 대부분 이제 글로벌 증시 급락하면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갭 하락 출발 많이 하죠. 근데 갭 하락 출발하는 순간 글로벌 증시의 그 어떤 효과나 이런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갭은 갭 파는 순간 반영이 다 된 거예요. 미국 시장이 300포인트 급락 마감을 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장중 내내 약세를 가겠냐고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갭 하락하는 순간 300포인트 하락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갭도 하나의 추세입니다. 갭이 뭐 순간적으로 뭐 장 출발하면서 어떤 추세 없이 그냥 시세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뭐 추세라는 개념이 없으시겠지만 갭 자체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갭 자체가 추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하여튼 뭐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인 갭 하락 출발한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갭 하락 위의 시장 패턴은 갭 하락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뭐 약세됩니까? 그러지 않죠. 갭 하락하고도 양봉 마감을 합니다. 전약 후강의 패턴이죠. 그 다음에 갭 하락하고도 아까 보셨듯이 전약 후약 갭 하락했지만 시초가 돌파 못 주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죠? 계속 흘러내리면서 오히려 또 더 약하게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음봉 마감이 되죠. 자, 윗꼬리 마감. 갭 하락 약세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바운딩이 나와요. 예, 바운딩이 나오고 후반전에 가서는 결국에는 제우위치로 가는 패턴. 그러면 이제 그게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마감의 패턴이죠. 그래서 갭 하락 출발을 했을 경우에 패턴은 세 가지로 나온다. 전약 후강의 양봉 마감이냐, 전약 후약의 음봉 마감이냐, 전약 그 다음에 중간에 좀 강세 좀 주다가 후반에 약세로 가냐, 그래서 윗꼬리 마감이냐, 이런 세 가지 패턴으로 이제 갭 하락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만 계속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암기를 하시고 데이 트레이딩만 준비하시고 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 아, 국내 시장 갭 하락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갭 하락 출발하게 되면 대개 아침에 모든 종목들이 약세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조선주 섹터, 자동차주 섹터, 뭐 IT, 금융주 섹터별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선물 지수가 개발학 출발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발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몇 개인가를 딱 보시면 돼요. 만약에 며칠 전 같은 경우 다우 지수가 300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가 개발학 출발했습니다. 개발학 출발하면서 상승 종목 수가 57개 나왔어요. 시장의 상승 종목 수가 57개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57개 마저도 상승 종목 수 57개 마저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종목마저 타락으로 전환했다. 그럼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박살나는 시장이 되겠죠. 그죠?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57개라고 하는 상승 종목 수, 아침 출발에 57개의 상승 종목 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등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더 깨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반등 가능성이 더 많죠. 왜 그렇습니까? 코스피 시장에 900개라고 하는 그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한 50개를 빼봐요. 그럼 850개죠. 850개가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시장은 항상 스마트 머니가 있고요. 그 다음 헝그리 머니가 있습니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분명히 반격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50개라고 하는 하락 종목 수가 있는데 그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축소가 되죠. 줄어들죠. 그러면서 현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등을 막 시도하니까 선물도 이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선물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 시나리오예요. 뭐 시장 예상 시나리오대로 늘 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 이제 크게 먹는 겁니다. 아침에 콜 잡아서 반등 주는 거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학 출발하고도 풋으로 먹는 게 아니라 콜로 먹는 거죠. 콜 매수 대응을 하면 이제 콜 매수 대응해서 뭐 잘하면 100%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늘 이제 100%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예상을 해서 매매를 할 수는 없는데 반대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57개다 상승 종목사 장 출발. 근데 시장이 안 올라요. 선물로 밀어버리죠. 선물로. 물론 57개가 이제 출발하면서 상승 종목수였는데 올랐습니다. 뭐 100개, 120개 이상 상승 종목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선물 지수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 지수가 강하게 흘러내릴까요? 약하게 흘러내릴까요? 종목은 종목 수에 있어서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예? 종목 수에 있어서는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물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흐름의 강도가 어떨까요?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약합니다. 약하게 흘러내려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우액도독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현상이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분명히 57개의 상승 종목수입니다. 종목수, 현물 쪽에서는 반등 가능성을 분명히 시나리오를 제시를 해줬어요. 해주었는데 선물 지수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약하게 흘러내렸어요. 이게 우액도독 현상이죠. 선물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선물이 지배하는 흐름, 지난번에 우액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죠. 자, 그러면 아주 강하게 폭락하는 장세, 그야말로 시장이 음봉이 길게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 터지는 그런 장세. 그런 장세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선물지수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의 종목 흐름이 상승 종목수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동반해서 떨어지면 낙폭이 세게 떨어질까요? 낙폭이 약하게 떨어질까요? 낙폭이 세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선물 거래 하시다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그냥 뭐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썰매 타는 말이죠. 쭉쭉 떨어집니다. 그죠? 뭐 0.5포인트가 그냥 뭐 봉하나로 그냥 쭉쭉 밀려버려요. 그런 장세는 현물도 같이 떨어지는 장세입니다. 아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이 같이 떨어지느냐, 현물은 오히려 반등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 부분만 잘 해석을 하시면 폭락하는 강도와 폭락하는 크기를 일단 알고 들어갈 수 있다.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 드립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서 실전에서 한번 검증을 계속 해보십시오.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든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도 본인만의 노하우, 본인만의 매매 트레이딩의 노하우, 접목을 시키려면 본인이 뭡니까? 일정 부분은 검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개발학, 자, 이것도 이제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자 보세요. 개발학 출발했지만은 개발학 주고 말이죠. 밀렸어요. 시초가 깨고. 근데 시초가를 단숨에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날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을 한 것이죠. 그대로 이제 후반전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온 그런 패턴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발학 했지만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주거든요. 공포를 줍니다. 사실 시장은. 시장의 메이저들은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뭐 저점 매수 늘어지는 패턴으로 해서 저점을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메이저들이 저점을 잡을 때에는 심리적 공포를 한번 줍니다.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선물지수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물지수 우리가 매매를 하시다 보면 공포 때문에 내가 이건 저점인 것 같아. 이 자리에서는 저점이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판단이 되지만 쉽게 클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 때문에. 어떤 공포냐? 과거에 내가 매매를 해서 분명히 이것은 메이저가 공포를 주는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내가 진입을 했는데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야 소리 못하고 이제 손절 내지는 데미지를 입는 그런 학습, 그런 과거의 매매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포를 쉽게 사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를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저점 매수는 들이대고 싶은데 그런 공포 때문에 이제 매수 못 하는데 이런 자리 이제 두 번째 패턴에 공포를 줄 때는 이제 과감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앞에 262.60을 저점을 줬는데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뭡니까? 262.60을 깨면 나는 손절하겠다. 더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깨면서 터닝한다. 매수해보겠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는 항상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확인하는 자리. 확인하는 자리에서는 저점 매수 진입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개발학. 요건 이제 약간 틀린 시스템 차트인데요. 요거 보시면 앞에 이제 개발학 출발했죠. 개발학 출발했는데 시초가 라인 주고 시초가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계속 매도 시그널이 나오죠. 매도 249.0 매도 시그널이 나오죠. 친절하게도 매도 화살표하고 매도 가격까지, 그죠? 매도 가격까지 이제 여기서 시스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계속 흘러내렸죠. 그래서 매도. 자, 이런 날은 매도만 잡는 거죠. 바운딩 줄 때 매도. 바운딩 줄 때 매도. 바운딩 줄 때 매도. 바운딩 줄 때 매도. 매도 신호만 4번 나왔는데 매도 신호 4번만 다 잡아먹었는데 엄청난 수익이네. 자, 이런 날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장중에 방향성이 설정되고 추세가 형성된 날은 방향성만 딱 맞아떨어지면 그 방향성대로만 계속 공략하면 아주 큰 수익이 나는 날이 있어요. 종종 있죠.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자주. 내가 못할 뿐이지.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자신감이 없고 공포에 떨어서 내가 못할 뿐이지 시장은 늘 줘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도 보시면 249에서 매도 245까지 떨어졌네요. 이거는 몇 포인트입니까? 한 4포인트 가까이 되는 거죠. 4포인트면 한 계약만 들어가도 200만 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246.30 또 매도. 246.50 또 매도. 245.90 또 매도. 매도 신호만 4번 줬네요. 4번 다 먹습니다. 자, 이런 이제 시그널도 나오는 날이 많습니다. 자,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아, 그런 장세 내가 오늘 못 먹었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나온다라는, 계좌만 잘 살리고 있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개발학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날 개발학 출발을 했지만은 흔들어 주세요. 엄청 흔들어야 되죠. 예? 바운딩 주고 매도, 바운딩 주고 또 매도. 결국에는 이제 시초가 라인에서 거의 끝나는 그런 날이죠. 이거는 이제 전약, 중간에 또 강하게 반등,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또 약하게 되는 전약, 중간간 후약의 패턴이죠. 자, 요 날 한번 봅시다. 요 날 마찬가지로 개발학 출발이 강하게 됐죠. 275 강하게 되고서 바운딩 되고 다시 또 떨어졌죠. 자, 이게 바로 전약, 중학, 후약. 이런 패턴은 말이죠, 약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약세장에서 개발학, 그 다음에 바운딩, 다시 또 제자리 가는 약세 마감. 요게 아주 약세장. 그러니까 우리가 약세장이라면 5일선이 이제 우하향한 상태에서 계속 외국인의 현물 매도, 외국인이 매수 들이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장세. 이런 장세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이게 바로 바운딩 주고 되밀리는 패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장세. 어저께가 뭐 이런 장세가 좀 났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개발학 출발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장세. 개발학 출발했는데 전약 후 강입니다. 아침 구간에서 시장의 어떤 지수가 어떤 저점 포인트예요. 저점 포인트 주고 장중 내내 이제 계속 이제 상방향으로만 시장을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장세에서 종가가 이제 고가가 되는데, 이런 장세에서는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물론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수 들어오는 거 보셔야 되고요. 종목수를 보시면 돼요.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과연 증가를 하고 있는가. 요거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 오늘 아침 개발학 출발했지만 양봉의 강세장으로 마감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올라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종목이 이제 섹터별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조선주 섹터다, 금융주 섹터다, 뭐 IT 섹터다라고 할 때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흐름, 일부 특정한 그 섹터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건 뭐 더더욱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신을 이제 아주 크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오늘은 콜 방향으로 계속 매수 대응, 선물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갭 하락과 갭 상승,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래요. 갭 하락이든 갭 뭐 상승 출발이든 기준선은 아침에 뭡니까? 시초가 라인입니다. 시초가 라인을 깨느냐, 시초가 라인을 지키느냐입니다.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시초가 라인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갭상 출발하고 또 더 강한 장세가 연출이 됩니다. 그죠? 개발학 출발했을 때 시초가 라인은 올라서야만 전약 후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초가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갭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중심값 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심값 라인, 우리가 갭상승이나 개발학 출발하면 1시간 정도의 이제 시장을 지켜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패턴을 잡을 때 아침부터 내가 그냥 패턴을,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매매 대응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전개가 될 줄 압니까? 그러나 9시에서 10시 사이 1시간 정도의 시장을 딱 지켜보면, 일단 시장의 패턴은, 장중 패턴은 일정 부분 내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심값을 거기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중심값 터치하고 중심값을 깨지 않고 갑니다. 아주 강한 장세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거꾸로 약세 패턴에서는 중심값을 올라서지 못하고 중심값을 헤딩하고 재반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시장의 패턴을 절반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스윙 개념으로 선물 거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뭐 2박 3일 홀딩한다든지 추세적인 부분을 타면서 홀딩한다 이런 선물 거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방으로 갈 거냐 상방으로. 그럼 들고 가면 5포인트든 많이 먹을 때 뭐 10포인트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데이 트레이딩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그 방향성보다는 그 선물 지수의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포지션이 지금 박스 포지션이냐, 그 다음에 올서 아래 포지션이냐, 올서 위에 포지션이냐, 변동성 확대 포지션이냐, 변동성 축소 포지션이냐, 요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스윙 거래 하시는 분의 어떤 기준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장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노리신 부분, 방향성을 노리시는 부분이 이제 갭을 먹을 수 있는, 갭으로 수익을 크게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이 이제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변동성 축소 구간이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방향성 게임과 또 변동성 게임에 지금 어디 구간에 있느냐 이거 고민하면서 이렇게 게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하방에 대한 부분을 흐름을 한번 주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방향성보다는 코스피 지수 환산 1900포인트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밴드 장세 횡보성 흐름의 변동성 게임, 변동성의 흐름 그런 패턴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잠시 조금 한번 점검을 해 보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뭐 기술적인 지표로 PSAR 파라볼릭 지표를 제가 이제 여기에 설정을 해 놨죠. 설정을 해 놨는데 자 보세요. 보시면은 2014년도 들어서 파라볼릭의 시그널이 계속 우하향이었어요. 계속 매도 시그널이었습니다. 계속 매도. 이렇게 이제 방향성 투자자분들에게는 매도만 계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주었죠. 근데 시장이 상방으로 갈 것이냐, 일단 어느 정도 뭐 245포인트 적정히 타협을 하면서 여기서 지수 반등을 줄 것이냐 고민스러운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본다면 파라볼릭 지표를 한번 믿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PSAR 지표를 보시면 PSAR의 시그널 값이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제 수렴하는 위치, 그런 포지션까지 도달이 됩니다. 수렴하는 포지션까지 도달이 되면 반드시 반등이 와요. 이게 이제 가속 변수에 의해서 엑셀레이터 팩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지수 환산한 게 PSAR 지표의 개념인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다음 주 정도는 PSAR의 지표의 값이 다음 주에는 매수 시그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매수로 대응할 것이냐, 미리 예상을 하지 말자. 미리 예상을 하지 말고 여기서 PSAR 값의 지표가 매수 시그널로 전환되는 그 상황까지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PSAR 지표에 의한 시장 대응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게 시장이 지지선 하나만 그어도 사실은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간단합니다. 딱 두 개의 점만 이어도 우리는 시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선긋기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또 간과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절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 여기서 5일선이 꺾일 당시에 이 선만 딱 그어놔도 말이죠. 아, 시장은 일단 5일선이 꺾였구나. 지표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신호를 발생을 준단 말이에요. 시장의 방향성 궁금하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 고민스럽다.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이런 그 전문가 방송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죠?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도 충분히 시장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포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딱 여기서 한번 깨졌죠.
지난 1월 한 말, 자, 1월 말쯤에 한번 깨졌죠.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밀렸죠. 그래서 2월 달 들어서 이제 한 번 더 밀렸죠. 중요한 것은 밀릴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이클로 보자면 3번 정도의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밀릴 때 3번 정도의 하락 파동, 상승할 때도 역시 3번 정도의 상승 파동 이후에 변곡점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45.25가 2월 4일 날 저점이었으니까요. 핵심은 245.25입니다. 여기를 기준 삼으시면 돼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245.25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을 245 한 번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245포인트는 한 번쯤 확인한다. 확인하지만 245포인트 이하로는 깨지는 않을 것이다. 방어하는 지수 지수 방어하는 그런 세력들의 힘들은 나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45포인트를 말이죠. 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포를 주는 자리를, 공포를 주는 포지션을 한번 주거든요. 그때 잘 보세요. 245포인트를 만약에 깰 때 과연 수급 관계가 웩도독으로 깨느냐,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선물로만 깨느냐, 현물은 가만히 있는데, 말하면 현물의 흐름은 그렇게 충격적인 매도 흐름은 아닌데 선물로만 245포인트를 깬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두 번의 쌍바닥을 만드는 245포인트를 건드리면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 메이저들의 행태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의 기준은 245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48.40,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3포인트 정도거든요. 3.4포인트 정도 되니까 3.4포인트 정도면 뭐 장중에도 장중에 하루에도 그냥 흔들어댈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시장이 많이 움직이면 물론 장중에 4포인트, 5포인트도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진행은 안 되죠. 많이 움직이면 4포인트입니다. 3.5에서 4포인트.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몇 포인트로 끝나느냐. 장중 변동성이라는 것은 저점 대비 고점, 고점 대비 저점의 그 변동성이 뭐 3포인트로 끝나느냐, 2.5포인트로 끝나냐. 이거는 꼭 메모를 하시고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장이 끝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체킹을 하시고, 오늘 변동성이 컸으니까 내일은 변동성이 작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예측이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잠깐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45포인트를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키면은 일단 상방에 대한 변곡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뭐 갭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사람 믿을 만합니까? 글쎄요, 뭐 의심이 많이 가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부분. 또 뭐 우리가 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시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많이 불신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을 거는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데 자기의 어떤 매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딴 사람, 저 사람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어보자. 나를 믿어보아 매매 열심히 해보자. 트레이딩 해보자. 자, 이렇게 가지시는 게 가장 자기 자신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